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더덕. 기피디입니다. 네. 늘 깜짝 놀래? 늘 놀라시는군요. 네. 저희 오늘 애니어그램 5번째 시간이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애니어그램의 전체적인 소개를 했고, 2번째 시간에는 본능적 변형, 장형이라고 얘기하는 소위 본능적 변형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2번째는 감정형, 네, 유형 얘기했고요. 가슴형이라고도 하죠. 머리형. 4번째는 사고형, 머리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번부터 9번까지는 다 다뤘어요. 그래서 오늘은 개략적으로 그 각 유형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의 고착, 두려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나씩 풀어가 볼까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애니어그램, MBTI 이런 것들을 재밌어 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좀 잘못된 방향? 오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무엇일까요? 잘못됐다? 네. 사람을 그 유형으로 뭐라 그러나 판단해버린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네. 맞췄나요? 몰아가는 거죠. 너는 그 유형이니까 이래. 소몰이? 네. 그래서 이렇잖아 하면서 그 사람을 테두리 안에 가두어 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그 사람을 이해하는 방향으로서 긍정적이면 뭐 상관이 없는데 무언가 선입견이나 편견 같은 거를 가지면서 그 안에 사람을 몰아넣으면 사실 답이 없거든요. 우리가 이런 성격에 대해서 공부하고 분석하는 이유는 그 성격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는 한계나 뭔가 나의 성향의 특성이나 이런 걸 이해하고 그것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그런 심오한 것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너는 그래 이러면서 얘기하는 게 더 재밌는 거죠. 예전에 너는 O형이지 너는 AB형이지 넌 그래서 지지지. 그래. 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애니어그램에서도 그 꼬리표를 붙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네, 그거를 기억해 두시면 좋고. 그럼 왜 해요? 자기가 가진 성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피디님은? 성격? 네. 성격. 굴레? 이것도 굉장히 귀동냥을 하셔가지고 굴레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불교 영화 아니었나? 자기가 가진 어떤 기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평생 살잖아요. 그래서 사주를 본다고 하면 보통 그 사주에 나오는 것이 수금지. 화, 목, 토, 천해명. 죄송합니다. 네. 흙. 네. 토가 있고 목이 있고 수가 있고 화가 있고 금이 있죠. 네네. 네, 제가 잘 몰라가지고요. 짚어주셨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대략적으로 통계적으로 그 사람이 가진 기질을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 기질대로 살기 때문에 인생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수를. 너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할 것이고 앞으로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가 통계적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정말 자기 기질대로 많이 살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얽매여서 그거 이상의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네. 그리고 다른 네. 사람도 나와 같을 거라는 착각도 하고. 네, 맞아요. 근데 애니어그램을 공부하는 첫 번째 목적은 그건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나라고 한계 지은 내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조금 확장시켜보면 네.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그게 진짜 세상이 아닐 수도 있다.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종교적으로 좀 이해를 하시는 분은 빠를 텐데 내가 맞닿아 있는 세상 이상의 것, 우주 어떻게 보면 신 그것이 내 안에서 잠재해 있거든요. 모든 인간에게는. 그래서 인간에게는 수많은 넓은 어떤 확장된 많은 것들을 갖고 태어나 있고 그걸 발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뇌에 몇 %도 못 쓰고 간다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종교적이라기보다는 네.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더덕님이 의미를 추구하고 추상적으로 이렇게 단어를 던지시잖아요. 네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와닿는 분이 얼마나 되실까. 네. 이건 종교와 무관하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쉽지 않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굉장히 광의로 넓은 무언가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신이 한계 지은 것 이상의 존재라는 거죠. 근데 나는 왜 그 안에 있을까요?
아, 그런 의미에서 네네. 나는 무한히 넓은 그리고 나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인데 내가 나를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정형화시킨다 그러나 네네. 어떤 틀에 집어넣는 거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맞아요. 그래서 애니어그램을 공부하는 이유는 그 각 특성마다 자신을 한계 짓는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그 특징들을 내가 안다면 알고 나면은 사실 그것에서부터 풀려나는 게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를 삼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내 자신의 어떤 생각의 패턴이나 행동의 패턴들을. 그런 의미에서 애니어그램은 그 번호 안에 집어넣기 위함이 아니다. 그 번호에서 오히려 해방되기 위함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오류로 너는 몇 번이니까 이래 라는 걸 하지 말자. 꼬리표를 붙이지 말자. 그냥 내 자신 스스로를 탐구해 보자.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다른 점과 그 사람이 묶여 있는 것들을 이해해 보자. 그럼 조금 더 그 사람의 본질에 근접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내 자신의 본질에 근접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애니어그램은 심리학과 영성 사이의 다리다. 근데 그 말이 정말 딱 맞는 것 같아요. 심리학이란 것은 어떤 과학적인 테두리 안에서 어느 정도 실험 가능한, 통계 가능한 것들이잖아요. 근데 영성이란 건 보이지도 않고 굉장히 어렵고 무한에 확장된 어떤 공간이라고 한다면 그 사이의 가교 역할로서 좀 더 이해하기 쉬운 그런 것들을 제공한다는 거죠. 더 미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편하게 얘기하자면 이래요. 자기의 성격을 무엇라고 표현하냐 하면 어린 시절에 내가 타고난 DNA 안에 있는 기질, 그리고 나의 환경 안에서의 상황들, 조건들, 뭐 부모의 양육 태도라든가 뭐 이런 조건들, 그것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어떤 환경인 거죠. 근데 그럴 때 누구나 그 환경에서 결핍이나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가 굉장히 뭐 성인군자처럼 좋은 환경으로 나를 대해주진 않잖아요. 그래도 답답할 거예요. 네, 그렇게 해도 답답하겠죠. 자기가 타고난 기질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어떤 한계나 아픔들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어디가 약하게 부러졌어요. 그럼 거기에 우리는 깁스를 하잖아요. 그럼 깁스를 했으면 그게 어느 정도 단단해졌으면 깁스를 풀어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깁스를 평생 가지고 살면서 이게 내 성격이야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풀어줄 수 있는. 근데 어디를 너는 동여매고 있니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첫 번째가 각 유형이 가진 어린 시절의 메시지란 걸 던져줘요. 애니어그램 지혜책의 51페이지에 나오는데 이 책이 이제 번역본이다 보니까 그 문맥상에서 이렇게 유추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1번 같은 경우에 내 뜻, 내 의지대로 사는데 자기의 길을 딱 정해놓고 산다고 했잖아요. 그런 1번 같은 경우에 이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실수하는 것은 옳지 않아. 옳지 않죠. 너는 명확하게 완벽하게 네가 하고자 하는 걸 제대로 해야 돼. 아, 이런 면에서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 네. 그런 느낌이네요. 네. 실수하면 큰일 나고 한 번 틀리면은 죽을 죄를 지은 거고. 할 때 제대로 해야 되고. 참 네. 이번에 스페인 여행에서 그 성가족 성당의 조각에서 설명해준 누구죠? 요한. 이 첫 번째 교황인가요? 맞나요? 바울인가요? 네, 헷갈려. 하여튼 그분도 예수님을 부정했었잖아요. 베드로군요. 네네. 네, 베드로 부정을 했었잖아요. 네네. 그렇지만 그걸 본인이 항상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이 도리어 인정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도 좀 저랬으면 좋겠다. 네. 한 번 실수했다고 그것이 낙인 효과를 가져오는 게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았거든요. 맞아요. 네. 1번은 자기 스스로를 낙인 찍히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인 거죠. 그게 나도 모르게 어린 시절에 박혀 있다는 거예요. 저 무의식 속에. 1번이 가진 어떤 메시지라면 또 장형의 8번은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지면 안 된다? 약간 비슷해요. 약해지거나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건 옳지 않다. 남을 믿으면 안 된다? 네. 내가 약해져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을 믿어도 안 돼.
내가 내 힘으로 나를 지킬 거야. 약간 이런 느낌? 그게 8번한테 주어진 어떤 메시지인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누구랑 같이 일할 때 그분도 마음이 안 편할 것 같고 네. 그 옆에 계신 분도 마음이 안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더 세야 되잖아요. 믿고 살아야 되는 세상. 네. 나도 모르게 주어진 거니까 그것도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약한 골인 거죠. 힘든 거죠. 네. 그리고 또 장형, 본능형 중에 9번. 9번은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9번. 네. 싸우면 안 돼.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아. 네 의견을 막 함부로 막 주장하지 마. 너는 다른 사람한테 묻어가. 저희 둘 다 9번은 절대 아닙니다. 아, 그러네요. 네. 의견 주장이 강하네요. 네, 그래서 9번 그래서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려고 본인 마음속에 무슨 원하는 것이 있어도 밖으로 이렇게 얘기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9번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2번, 3번, 4번으로 가볼까요? 네, 2번 같은 경우에는 타인에게 가서 뭔가 도움을 주고 내가 뭘 해주고 이런 유형이잖아요. 어떤 메시지를 받고 있을까요? 내가 무언가를 해주면 저들도 나한테 그만한 응분의 보상이라고 해야 되나? 무언가 돌아오는 게 당연해. 이런 생각을 하는 거 맞나요? 2번이 받은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내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건 옳지 않아. 와, 내 자신의 힘들겠다. 필요는 중요하지 않아. 타인을 계속 돌봐줘야지. 내 눈이 타인한테 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말이구나. 그 세븐헤빗에 네. 나오는 내용 중에 윈윈, 윈루즈, 루즈윈, 루즈루즈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루즈윈이 옳다라고 생각을 한다. 아, 나는 제껴두고 타인을 위해서 사는 것. 네, 네. 그거랑 좀 맞닿아 있는 느낌이 좀 드네요. 저는 윈윈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도 살아야 맞아요. 뭘 해줄 수 있지. 맞아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가 내려왔을 때 옆에 애가 있어. 누가 먼저 해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이번 유형 사람들은 거의 100% 옆에 있는 애부터 먼저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 짜장면을 싫다고 하셨어. 아, 그거네요. 네, 어머니는 짜장면이 아무리 싫으셨죠? 먹고 싶어도 싫은 거죠. 네. 내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는 거는 아닌 거죠. 죄야. 네. 그래서 이런 메시지가 나도 모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타인한테 눈이 가고 타인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거죠. 또 4번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되죠? 글쎄요. 내부로잖아요. 이분은 어떤 메시지 때문에 이렇게 돼 있을까요? 내부로 그러면서 나는 좀 독특해. 너희들이랑 좀 달라? 그러면서 난 좀 외로워. 이런 게 있잖아요. 니들은 날 몰라? 그런 것도 있고. 4번은 너무 현실적이거나 너무 행복하거나 이런 건 옳지 않아. 아, 도덕님이 4번 나에게 크게 쓰시는데 그런 거랑 연결이 좀 되어 있으시겠구나.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막 현실에서 사람들이 막 따박따박 현실만을 막 추구하며 살아가는 게 이제 이해가 안 되고 왜 저렇게 살지 이해가 안 되고 또 막 행복을 막 추구하면서 행복을 쫓아다니면서 사는 것도 그게 무슨 의미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이제 4번입니다. 네, 그런 메시지를 나도 모르게 받은 거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향하여 나를 인정받기 위해서 목표를 향하여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어린 시절에 받은 메시지가 이런 거래요. 자신의 감정과 정체성을 가지는 건 옳지 않아.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3번은 감정형임에도 불구하고 감정을 억압해놔요. 자기 감정을 돌보지 않고 오로지 무언가 목표를 향해서 그걸 추구해서 잘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9번이 자기 의지를 숨기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 있네요. 맞아요. 그래서 그 감정을 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거를 모르다가 번아웃 되기 쉽죠. 그래서 그 내 자신 자체를 돌아보는 거를 오히려 잘 못하는, 오히려 목표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3번 유형의 어린 시절 받은 메시지고요. 5번, 6번, 7번이 남았네요. 5번, 6번, 7번은 이제 사고형, 머리형이라고 하는데 5번은 내재화해서 내가 따박따박 준비해서 미래를 준비하겠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어릴 때 어떤 메시지를 받았을까요?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해야 돼. 이런 건가요? 세상에서
내가 편안하게 있는 건 옳지 않아? 음. 나는 편안한 상황일 수 없어. 편안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편안하지 않다는 거를 기본으로 깔고 가기 때문에 계속 불안하고 뭘 준비하고. 그래서 현재의 편안함을. 저 놀래요. 네? 저 놀고 싶어요. 저 5번이잖아요. 내려놓고 다 내놓고 놀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네. 편안해도 된다는 거죠. 그게 괜찮은데 편안하려고 하면 오히려 불안한 거예요. 이래도 되나? 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공감합니다. 네. 7번은 외부로 나가서 내가 원하는 거, 행복한 것, 내가 불행하지 않기 위해서 행복을 찾아서 뛰쳐나가는 분들이잖아요. 어린 시절에 받은 메시지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날 책임져 주지 않을 거야. 우리 엄마도 날 못 책임져 주고 나를 약간 버리고 갈 수도 있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난 딴 사람을 의존하지 않을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직접 가서 할 거야. 좋게 얘기하면 독립적인데 네. 자칫하면은 약간 8번이랑 비슷하게 불신 쪽으로 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세상에 대한 또는 타인에 대한. 네. 근데 어쨌든 불안한 거를 갖고 있는 게 이제 7번인 거니까 믿을 곳이 없는 거죠. 그러네. 네네. 어떡해요? 내가 그것을 개척하는 거죠. 근데 그 불안이 잠재돼 있기 때문에 개척하고도 또 불안해지는 게 이제 한계잖아요. 네, 그래서 6번은 그런 마음이 있고요. 7번은 그런 마음이 있고요. 6번 같은 경우에는 충성가 스타일이어서 이제 안전을 보장받는데 6번은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내 자신을 신뢰하는 것은 옳지 않아.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고 싶은데 내 자신을 신뢰 못하니까 어떤 단체나 기관이나 그 안에서 로열티를 받아서 그들이 날 보호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왠지 머리형들한테 주어지고 싶은 메시지라고 한다면 네. Believe yourself네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당신은 그래도 되고 괜찮고 안전하다. 근데 6번 같은 경우에 이 메시지가 있으니까 항상 정확하게 타인한테 물어보죠. 제가 진짜 써보고 싶어요. 같이 써보실까요? 자기계발서. 네. 유형별 자기계발서.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자기계발서를 어떤 분들은 읽고 그 책이 너무 좋다고 하는데 다른 분은 그 책을 읽고 감동을 못 받는 이유가 그 자기계발서도 결이 있는 거죠. 나한테 부족한 부분을 극복하고 채워본 사람의 거는 와닿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분들 거는 와닿지 않는 거죠. 거기에 플러스 유형별로 그 사람과 내가 유형이 비슷하고 하다면 그 사람이 쓴 자기계발서가 훨씬 더 와닿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이 장형이 쓴 걸 본다. 가슴형이 쓴 걸 본다 그러면은 그럴 수 있어 정도에서 머물 가능성이 높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거를 나한테 적용할 것도 별로 없고. 맞아요. 네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어린 시절에 받은 메시지 때문에 오는 우리의 상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건이 있을 때 트라우마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가 있으면 나한테 그런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생기는 어떤 두려움?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런 각 유형이 가진 두려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